안녕하세요. 시골밥장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습니다 라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거기에 어제 한 구독자분이 이런 댓글을 올렸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지난 1월 가게 폐업했다가 다른 곳에 그제 가게 오픈했습니다. 지금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밤 12시가 됩니다. 그날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짧게 올렸지만 거기서 많은 게 보이고요. 하루 종일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댓글이 올라온 시간대가 한 7시쯤 됐으니까 아마 1월 달에 뭐 하던 가게를 폐업하고 다시 또 준비 기간을 거쳤다가 얼마 전에 또 오픈을 했는데 한 뭐 7시쯤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가게를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지금 형편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예전에 젊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힘듦과 고통 같은 게 느껴져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 제목은 우리 자영업자 모두는 약간 미친 겁니다. 이렇게 제목을 삼았어요. 이 제목은 이 책을 보면서 사실은 이 책에서 따왔거든요. 우리 수학자 모두는 약간 미친 겁니다. 수학자 폴 에어디시에 관한 책인데요. 일생을 수학에만 몰두한 분이에요. 증명하고 풀이하고. 그러니까 집도 없고 뭐 가방 하나에 세면도구 간단한 옷가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수학자들과 새로운 이론, 새로운 증명 이걸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분이에요. 다른 모든 생활 전반 분야에 대해서는 젬병인 분이고 아주 괴짜였어요. 재밌게 읽었는데 읽는 와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영업자, 특히 우리 식당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식당하는 사람들 모두는 약간 미친 겁니다. 아마 이 폴 에어디시가 지금 한국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보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저놈들도 나만큼 미친 놈들이네. 이런 말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자영업자의 세계는 크레이지 월드예요. 미친 세상이에요, 거의. 미친 노동력과 미친 재료비와 미친 시간, 또 가끔가다 미친 손님들. 또 우습게도 지금 이번 대선을 앞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주 4일제를 좀 고려해 봐야 된다. 그게 이제 대선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아, 이런 와중에 주 4일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 이 시기에 아침 6시 반쯤 일어나서 밤 12시에 퇴근하면 뭐 12시 반, 1시에 잠이 드는 이런 그 자영업자의 현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마진이 굉장히 박해요. 사실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그 세금, 국가에 내는 세금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라는 건 뭐냐면 네가 물건을 10,000원에 받고 싶으면 1,000원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서 그걸 국가에 내고 네가 10,000원의 몫을 가지고 생활을 해라 이건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너무 많은 경쟁업체들이 있으니까 부가가치세를 새로 뭐 더 얹어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진의 10%는 또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재료비, 뭐 인건비, 유지비, 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뭐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없었던 뭐 4대 보험료, 뭐 퇴직금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되는 식당들도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제가 말한 이런 그 분야들을 어떤 생각을 또 했냐면요. 예전에 노인가 하다 보면 노인이 바다에 가가지고 며칠간의 사투 끝에 커다란 청새치를 잡아서 배에 싣고 막 오잖아요. 상어들이 계속 물어 뜯어요. 나중에는 대가리하고 뼈만 남은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의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백일잔치나 집들이 같은 거 해 보셨나요? 한
10명 정도의 손님만을 맡고도요, 파김치가 돼요. 그걸 준비하고, 제공하고, 나중에 설거지하고. 하루에 몇백 명의 손님이 들어온다는 건요, 맨날 이런 한갑잔치, 몇백 명의 손님을 맡고, 그걸 다 처리하고, 그 일을 맨날 하는 거예요. 이게 식당 일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는 몰랐는데, 저도 젊을 때는 그게 근데 힘든지 모르고 그랬어요.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맨날 막 6시부터 밤 12시까지 했다니까요, 정말 일을. 근데 이게 나이를 먹고 나니까, 죄송합니다만, 50대 이제 53살 제가 이쯤 되니까 정말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렇게 돼요. 젊을 때는 몰랐지만. 그 미친 양의 일들을 지금 해내면서 우리가 식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사람들은 계속 이쪽 일에 뛰어들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어려움은 젊을 때는 젊어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또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 정말 미친 손님들이 있어요. 내가 그 미친 일화를 한번 얘기해 보면은 가장 황당했던 경우는요. 예전에 대로변에서 국밥집을 제가 했었는데요. 아침에 손님들이 잔뜩 있는데서 한 손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 막 기역, 막 쌍지옷 막 해다면서 국밥 속에서 틀니가 나왔다는 거예요. 교정용 틀니 한 3개짜리 이렇게. 너무 황당하게 다른 손님들도 다 밥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면서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정말 요만한 틀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카운터에 놓고 하루 종일 진짜 멍했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지? 그게 나온 거니까요. 뭐 돌도 아니고 머리카락도 아니고. 그 다른 먹고 있는 사람들은 또 심정이 어땠겠어요? 국밥 속에서 틀니가 나왔으니.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정말 멍했어요. 대책을 찾을 수 없고 원인도 찾을 수 없어서.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거의 비굴하다시피 한 그 웃음과 그런 걸로 그 사람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자기 입속에 있던 그 틀니가 빠졌던 거예요. 그게 싸지 않아요. 병원 가서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무릅쓰고 또 그걸 찾으러 온 거예요. 나는 하도 황당해서 휴지로 둘둘 말아서 카운터에 있는데 말도 하기 싫어서 손가락질로 저기 있다고 가져가라고. 그런 일도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 자영업자한테는 비일비재합니다. 옛날에 그 성공한 목포의 갈비집 사장님은 손님이 뺨을 때리는데도 웃으면서 그냥 맞았대요. 그게 자랑할 일도 아니고 하지만 그렇게 미친 세상이에요. 이 자영업자의 세상은.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미친놈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가지 방법밖에 없죠. 하나는 피하거나 또 하나는 같이 미치는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광불급이라는 그 옛말이 있잖아요. 미치지 않고는 어디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식당 이런 이 월드 자체가 미친 세상이에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요. 미쳐야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하는 건 물론이고요. 미치게 공부해야 돼요. 이 그 식당에 관련된 그 서적들이 있죠. 미치게 공부해야 되고 미치게 먹으러 다니고요. 미치게 벤치마킹 해야 돼요. 가서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우리 가게 와가지고 미치게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치지 않고는 결코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분한테도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피하거나 같이 미치거나, 그리고 그 미치는 과정을 결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 아니냐.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고는 이 판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피하면 돼요. 우리나라가요, 그래도 선진국이에요. 세금 많이 걷잖아요. 크게 욕심부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게는 국가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힘들고 이 미친 세상에서 미쳐서 경쟁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냥 포기해도 돼요. 또 그래야 살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판이 이 자영업자의 판이다. 그래서 같이 미쳐서 정말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빠져나오면 돼요. 또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거는요, 제가 또 다른 책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지막 얘기는요, 이런 또 책이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신에게 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 중에 제가 한 구절 이 부분 읽어드리면서 마감을 할게요. 이 파트는 뭐냐면요,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 우리는 선택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계시지 말고요. 내가 이 길을 선택했으면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더 미쳐서 제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그런데 이 선택은요, 내가 왜 이쪽을 선택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도 내가 신중하게 선택하니까 한 거니까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믿고 정진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